세금 클리닉의 전영진 세무사입니다. 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왔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요, 많은 분들이 딱 두 가지의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으세요. 첫 번째는 과연 내 종합소득세가 얼마 나오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바로 이 부분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으신데요. 오늘은 바로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바로 그 부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전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합소득세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관련해서 파악해 보시면 조금 더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요. 종합소득세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소득을 종합해서 합산해서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조금 기본 개념을 다르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1.3의 소득을 받으시는 분들과 아니면 근로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세금을 떼고 받으시죠.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아니, 나는 세금을 냈는데 왜 종합소득세를 또 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의 기본 개념 자체를 소득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한번 기본 개념을 가져보시죠. 그렇게 되어진다면 내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종합소득세에 대한 대상 소득이 있어요. 모든 소득을 다 합치는 건 아니고요. 딱 6가지의 소득을 합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업소득, 두 번째는 근로소득, 세 번째는 이자, 네 번째 배당소득, 그 다음에 연금소득, 기타소득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소득은 6가지의 소득이었어요. 퇴직소득, 양도소득 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종합소득세 때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따로 세금을 내는 것, 분류해서 세금을 내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분류과세라고 해서 다시 세금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자, 사업소득 먼저 볼까요?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프리랜서 6.3 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이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신고 대상 안내문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모든 사업자 분들은 딱 3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첫 번째는 바로 단순경비율 대상자, 두 번째는 기준경비율 대상자, 세 번째는 바로 복식부기 의무 사업자,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업소득은요, 3.3 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장 등록증이 있는 분들 있죠. 사업장이 있으신 분들 역시 이 세 분류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으세요. 단순경비율 있으시는 분들은 굳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사를 찾아가면서 맡기실 필요성은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시스템이 되게 좋아져서 국세청에서 단순경비율 분들은 딱 세금을 계산해서 나옵니다. 그럼 실제로 세무사들이 계산하는 값이랑 거의 동일하세요. 굳이 세무사를 찾아서 수수료를 맡겨가며 세금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제 두 분이 나왔죠. 복식부기 대상 사업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이 세 분들은 매출의 기준으로 사업자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기준경비율서부터는 복식부기 의무 사업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세무사와 함께 신고하시면 더욱더 절세되어지는 금액이 많아지겠죠. 두 번째는 바로 근로소득자이십니다. 우리 근로소득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실 수가 있거든요. 오전에는 A 사업장에서 일하시고 오후에는 뭐 B 사업 아니면은 월수금은 A 사업장, 화목토 요일별로 나눠서 이렇게 양쪽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으세요. 이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2월 달에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A 사업장과 B 사업장의 근로소득을 합쳐서 연말정산을 하셨던 분들, 이미 정산이 한번 끝나셨다고 보시면 되어져요. 자, 제가 종합소득세는 세금을 신고하는 과정도 있지만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렸었죠. 이분들은 연말정산 때 A와 B 사업자를 모두 합쳐서 정산이 한번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굳이 하실 필요성이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연말정산했을 때 하반기에 다녔던 이 B 사업장에 대한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했고 A 사업장에 대한 연말정산, 즉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시면은요, 그러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연말정산이 끝나면 원천징수 이행사항을 신고서라고 이렇게 받으세요. 그 이전 사업장과 내가 현재 다녔던 사업장의 사업장 명이 두 군데가 다 찍혀 있으면, 그러면은
연말정산 때 이전 사업장과 현재 사업장을 합쳐서 연말정산 하신 거예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자 배당 소득이 있죠. 항상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어요. 2천만 원 기억하시면 되어집니다. 2천만 원 이하이시면 퍼센트의 세율로 이미 세금이 이루어졌어. 이미 세금 납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하실 필요성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이 넘으셨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과 다 합친 금액이에요. 합친 금액이 2천만 원 초과되셨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연금 소득 계시는 분들이 있죠. 공무원 연금이라든가 국민연금, 이게 이제 공적연금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적연금만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이 소득만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라든가 다른 공적연금 소득과 다른 3.3 소득이 같이 있다. 이러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사적연금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은행이나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이제 연금 상품 있죠? 거기에 가입하셔서 나중에 후에 연금으로 이제 받는 소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런 분들은 이 금액만 기억하시면 되어지실 것 같아요. 얼마? 1,200만 원. 1,200만 원이 초과가 되어지면은요, 요거를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내가 연금을 받을 때 원천 징수한 세액, 미리 납부한 세액으로 납세가 종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00만 원, 내가 1년 동안 받았던 연금 소득이 1,200만 원 이하라고 하시면은 굳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 소득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기타 소득 있죠. 우리가 흔히 8.8 소득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죠. 8.8% 떼고 받는 소득. 이 소득 같은 경우는 무슨 강연료라던가 원고료, 인세, 복권당첨금도 이 금액에 해당됩니다. 자, 기타 소득은요, 딱 이 금액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300만 원. 300만 원 이하이면은요, 그냥 종합소득세 합쳐서 신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내가 이미 납부한 8.8% 세액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될 수 있어요. 300만 원 이하이면 굳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느 분들? 첫 번째,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같이 있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연말정산이 되어 있지만 다른 소득, 3.3 소득, 무슨 배달라이더 소득이라던가 아니면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으시죠? 아니면 금융소득 얼마? 2천만 원 이상이신 분들, 요런 소득이 같이 근로소득과 같이 있으시다. 이런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프리랜서 소득이신데, 프리랜서 즉 3.3 소득이 있으시죠? 이분들이 얼마? 2,400만 원 초과되시는 분들, 즉 단순 경비를 적용받지 않으시는 분들, 이분들은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 경비율 되어지는 그 금액이, 기준 금액이 3.3 소득 같은 경우에서는 2,400만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400만 원 넘는 분들, 이분들은 주위의 세무사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지인분들의 도움을 거쳐서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이신 분들, 세 번째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어느 분들, 근로소득이 양 두 군데에서 이러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제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제 거래처 중에 근로소득이 두 군데 있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군데에서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이 소득을 합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셨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면 가산세가 나오는데, 가산세가 무신고 가산세라고 해서 누락되어지는 세액이 20%가 세금으로 나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세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로소득이 있으시는 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천징수 영수증, 연말정산을 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거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아직도 내가 종합소득세 대상인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제가 최후의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를 대상으로 카톡으로 신고 안내문을 고지를 해줍니다. 바로 이 신고 안내문을 받으시면은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이시니까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가산세를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금은 모르면 내는 거고 알면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실제 3.3 소득을 갖고 계시는 바로 이 프리랜서의 절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